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전일 폭락을 딛고 반등 마감하는 흐름이었습니다만 이번 주 변동성 장세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난주는 3월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글로벌 주요 이슈 두 개 만나보시죠. 자,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럽 4개국입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 코로나19 백신 4억 명분을 공급하겠다라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는 이 백신 동맹의 첫 프로젝트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로써 유럽 인구에서 절반 이상이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잠재적으로 백신 구매를 통제하거나 독점권을 갖기 위한 그런 우려감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들과 첫 손을 잡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연구 개발을 위해서 손을 맞잡고 있는데 다국적 제약사 중에서 가장 임상시험 단계에서 앞선 그런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시하시고요. 다른 이슈 만나볼게요. 자,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00만 명에 돌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구촌 곳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 휴가철에 대한 뜨거운 열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휴양지가 경제활동 재개에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적인 기업은 에어비앤비의 예약 건수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CNN은 코로나19로 발목이 묶였던 그런 기업들이 회복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기대감이 부푼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카지노 업계, 항공업계 그리고 디즈니 테마파크 등이 이 같은 예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반된 그런 분위기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이번 주에 주요 변곡점일 수 있는 재료이니까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만나보시죠.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지난 주말 사이에 뉴욕과 유럽 증시들은 일제히 반등을 해줬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미국 시간으로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것들을 만회해주는 모습, 모든 낙폭을 만회하진 못했지만요. 그래도 상승세를 이끌어갔습니다. 자, 상품 시장은 그런데 오히려 조금씩 엇갈렸습니다. WTI의 브렌트유가 모두 상승하고 하락하는 엇갈리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코로나19의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들이 국제유가에 다시 영향을 줬습니다. 6주 만에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6주 만에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다시 나오면서 내림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남부 플로리다에서 확진자가 또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미국의 서부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재봉쇄 우려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제유가에는 조금 부담을 주는 지난주 시장 상황이었고요. 자, 지난 주말 사이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의 졸업식에 참석해서 여기에서 연설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미군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멀리 있는 나라들의 오래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미군의 책무가 아니다. 우리는 끝없는 전쟁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외국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미군의 역할이다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미군이 세계의 경찰관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자, 이번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에 의해서 흑인 남성이 사망했던 이 사건으로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면서 미국에서 군대를 투입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미군의 단결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다라는 일각의 시각이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감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져서 최근에 북한이 또 심상치 않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한 미군도 철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함께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살펴봐야 할 이야기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네.
자,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시장이 장 초반에만 해도 5%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네. 빠르게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개인들의 순매수가 다시 터져 들어오면서 우리 증시가 2% 정도로 선방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네. 주말 사이에는 저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뉴욕 증시가 다시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주에 고위험 시설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네. 마스크 개선 방안에 대해서 나올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도 코로나19에 대한 재평가예요. 결국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속도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 여기에다가 뭐 실적에 대한 불안감, 2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난주에 있었던 이 조정이 질서 있는 조정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시장에서 심리가 반영이 된다면은 이번 주에는 뭐 시장에서 또 매수세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평가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더 대기 매수의 힘이 발휘가 될 수 있을지 이번 주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팽팽한 힘 겨루기가 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삼성제약이 그 세계적인 호텔이잖아요. 그 하얏트 플레이스를 론칭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발빠른 여러 가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개장가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 저희가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한 주의 시작인데 얼어붙었던 매수 심리가 다시 녹아들면서 시장의 온기를 불어넣어 줄지 아니면은 네. 추가적인 조정이 또 나올지 잘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또 오늘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네, 자 굿머니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출발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굿모닝 앤 굿머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국내 속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연내에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서 1억 달러 정도, EDCF 4억 달러 정도 이상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에 대해서 그 질적 성장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물음표가 나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정책에 대한 부양책에 대한 그런 힘은 발휘가 되고 있고 투자 지원에 대한 그런 물꼬는 지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중요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1조 이상의 바이오 지원 펀드도 조성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게 바로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도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앞으로 보건, 의료 분야에서도 이런 힘이 확장될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쪽으로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상대적으로 선마, 대처를 잘했다라는 국가로도 또 이름이 나 있습니다. 이런 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 같은 정책적인 지원들 발빠르게 전해드렸고요. 또 K-방역 모델, 우리가 이쪽에서 우수하잖아요. 이 18종의 국제 표준화 이런 부분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방역 협력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함께 맞닥뜨렸기 때문에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이런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패키지도 지원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으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종목 챔피언 가볼게요.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시장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저희 그 모멘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구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글쎄요 여러 가지 시장의 질도 파악을 해봐야 되고 코로나19에 대한 재감염에 대한 우려감도 좀 팽배한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주 변동성 장세를 어떻게 나아야 될지 여러 가지 좀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는 뭐, 네.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번 주는 16, 27 파월의 상황위원, 그 통화정책의 하방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또 시장을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고요.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이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좀 더 확산됨에 따라서 항상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6월 이후에는 실물단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대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 8대2 그 현금을 80, 종목을 20 갖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번 주에 국가 중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잘 보시고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고증이 많고요. 뭐 주말에 끝난 그 다우존스와 글로벌 증시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현재 움직이는 선물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는 21선 간신히 지켰어요. 밀릴 줄 알았는데 떡 살짝 당겨놓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캔들이 좋은 캔들이 아니에요. 뭐 주봉파를 보면 여기 보면 백허그, 그러니까 음봉이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압박이 매수 압박보다는 매도 압박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백허그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을 한번 보면 나스닥도 마찬가지 주봉상 음봉이거든요. 좀 큰 음봉이에요. 이 양봉을 음봉에 감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보다는 이제 조정의 파가 이제 들어올 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캔들은 그 에너지라고 그러죠. 한 주간 에너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를 볼 때 캔들을 보고 있거든요. 캔들은 매수 매도가 어느 쪽이 더 강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많이 체크를 해요. 근데 양봉과 음봉이 양봉을 감싼 백허그다 그러면 조정을 줄 확률이 되게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다시 밀렸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상해 그다음에 중국 펀드와 베트남 펀드를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이쪽으로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 보는 것도 낫고요. 환율은 다시 반등이 들어왔었어요.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환율의 변동폭을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된다. 중국 위안화하고 거의 같이 움직여요. 추세는 중국 위안화를 보면서 같이 보면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출이 중국이 비중이 더 크거든요. 미국보다는.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 중국의 환율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봐서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 포인트를 보고 위안화도 같이 보는 전략을 싸우면 될 것 같고요. 한번 그 금값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1,750달러 요 위에 넘기 어렵잖아요. 이거는 결국에는 매물대, 3,000장의 매물대예요. 그래서 사이클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가 좀 쉽지 않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 때는 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은 매도해 주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는 매물이 되게 깊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는 조금 무거운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반도체 지수 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떨어졌어요. 네. 40달러까지 딱 맞고 떨어지잖아요. 더 밀릴 것 같아요. 유가 갖고 포지션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30달러까지는 밀릴 것 같으니까요. 그거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아마존.com, 아마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렸잖아요. 음봉, 위쪽에서 음봉 두 개가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음봉, 그 다음에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음봉, 그죠? 예. 올라오긴 올랐는데 플러스권인데 음봉이잖아요.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고점에서 저런 음봉 캔들은 안 좋은 캔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는 마이너스 3.86% 빠졌네요. 예, 그죠? 음봉이 좀 깊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봐야 될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음봉인데 가격은 1.45% 상승했죠. 이 자리가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캔들을 볼 때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캔들은 나의 에너지를 얘기하거든요. 매도가 많냐. 근데 지수는 플러스에 끝났지만 종목은 플러스에 끝났지만 질적으로 캔들 볼 때는 밑에서 끌어올리거나 위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위에서 떨어질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질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움직이는 양한 선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미니 나스닥 선물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0.76, 73.50포인트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나스닥 일봉을 봤을 때 20일선을 깬 자리거든요. 좀 깨갖고 있어요. 그런데 양봉 하나 만들고 있다 밑에서 끌어올렸다는 건데 이 자리가 좀 깨지면 더 많이 밀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S&P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한번 보도록 다우 독일 그다음에 S&P 보도록 하겠습니다. S&P도 마이너스 1%대 지금 빠지고 있어요. 3,000 정도 잡고 있는데 S&P 500은 3,000 정도 잡고 있는데요. 이 자리가 밀리면 3,000 정도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의 그 조정을 줄 때까지 우리는 좀 지켜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실물 경계 7월 8일장 가면 정말 좀 시장이 좀 크게 좀 조정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강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양봉이 끝났고 지수는 올라갔지만 결국은 월요일 아침에 갭 떨어져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무조건 매수 매도보다는 조금 현금을 더 보유하고 가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다음에 유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30달러까지 빠질 수 있어요. 계속 음봉이잖아요. 21선을 깨지면 밑으로 많이 밀려요.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서는 만약에 유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40달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좀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내 지수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이 그러니까 이 수급이거든요. 수급이 어떤 게 가장 좋냐? 어떤 때가 시장이 가장 좋을까? 외국인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관은 개인들을 유혹하는 거죠. 주식 살 수 있게. 최근에 뭐 1조 매수해서 그 다음날 1조를 파는 그런 역할을 보여줬던 게 기관이거든요. 또한 외국인들은 사지 않잖아요. 그죠? 외국인 돈은 채권들을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돈이 빠진 게 뭐 우리나라를 떠난 게 아니고요. 채권 쪽으로 머니무브가 이동이 됐었어요. 그건 뭐냐면 안정적인 투자를 지금 깨어가고 있다. 시장에 대한 불안함을 외국인들은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외국인이 언제 들어올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3분기 넘어가야 돼요. 네. 3분기 넘어가야 그때부터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는 메이저들이 수급이 어떤가, 개인들이 수급이 어떤가 이걸 꼭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들이 이만큼 갖고 있는데 외국인들 판다 그러면 파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현금을 많이 보유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들의 힘이 대개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시장이라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단기간에 유동성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유동성을 길게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실물달들이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게 우리가 08년도에 올라올 때는 그냥 유동성으로 땡겨 올랐어요. 실물단을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은 10년이 지난 12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모습은 실물단들을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차트 매매만 했다면 지금은 경제 상황을 믹싱해서 봐야지 그러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시장의 변화거든요. 옛날에는 나는 모르겠다. 경제가 어떻게든 주식만 올라가면 된다. 이런 그 시장의 모습이었다면 아니야. 지금은 시장도 중요하지만 경제 상황도 중요해. 그래서 계리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혹자들은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경제 상황을 보냐. 주식 올라가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인드가 많이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어떠냐면 같이 움직여요. 예. 실물단하고 그다음에 그 시장 상황은 이제 같이. 그래서 계리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들을 각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안 나왔던 그런 분들이 왜 자꾸 나올까라고 생각하면 이 계리율이 좁아져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주식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제단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가르쳐줄게요. 알겠죠? 제가 많이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시청자 여러분들 폭넓은 사이즈를 늘리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저희 방송 계속 많이 보시면 됐고 경제 쪽의 상황들을 좀 낱낱이 볼 수 있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게 제가 많이 공부를 준비 중이니까요. 여러분들은 방송을 많이 보면 좀 편하게 시장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추천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16일, 17일이 변곡점이에요. 파월이 연설이 있거든요. 통화정책 연설, 상원 하원이 내일하고 내일 모레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누르냐 아니면 잠깐 또 반등을 주느냐 근본적인 하락이에요. 근본적인 하락에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라 이번 주는 16일, 17일 지나서 포트에 하나 정도는 넣을 계획이에요. 인버스를 넣을 계획입니다. 코덱스 인버스를 넣을 계획이니까요. 그 포인트를 제가 잡아줄 테니까 현금은 좀 늘릴 수 있고 그다음에 하방 쪽으로 볼 수 있는 지수 하방 인버스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될지 내일 모레가 될지 인버스 추천드릴 계획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종목 다 나가고 이제 두 종목 남았네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자 이런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분명히 미중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에는 더 영향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올 것 같아요. 올 거 가면 중국 관련주가 다시 한번
다시 재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서광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요. 한번 끌고 가는 전략을 쓰고요. GS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SOC에 대한 부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건설사 하나 넣었는데요. 좀 꺾어끓이는 자리고 여기서는 N파동 자리라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표가 변함이었고요. 저희가 계속 이렇게 봐드릴 거니까요. 종목을 추천해드린 거는 끝까지 봐드리니까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추천 종목 하나는 더 나갈 거니까요. 현금은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잘 방송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장이라요. 월요일장은 센티 쪽으로 좀 약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은 좀 관망하는 전략을 보고요. 야간 선물이 강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영향을 좀 받았어요. 주말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을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월요일 좀 관망해서 보자. 이런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전반적인 틀을 알려주셨습니다. 변동성 장세, 일단 조정 시장에 대한 수급의 연결 방향성 점검을 해주셨고요. 저희 그 챔피언 종목 포트는 2개 있는데 앞으로 2 종목을 편입해 주신다고 하니까 잘 살펴주시고요. 김영우 전문가님,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 댓글에도 실시간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하나 안 한 게 있네요. 네. 우리 9월을 안 했네요, 우리. 길을 넣어드려야 되는데 오늘 9월을 안 한 것 같아요. 9월 마지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개굴개굴 하면 팍팍 해주시죠. 준비되셨죠? 네. 네. 자, 개굴개굴. 팍팍! 네, 김영우 전문가님이 이렇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시청자 여러분께 좀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 전해주셨으니까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자,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파악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9시 40분 주식 챔피언 쇼가 진행이 됩니다. 매수, 매도의 타이밍 고민하고 있는 종목 있으셨다면 직접 상담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에 수급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에도 2천억 원 넘게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하고 있었고요. 기관도 함께 동반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에 우리 시장이 시작할 때 굉장히 출렁거리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개인들이 순매수를 계속 이어가면서 장 막판까지 오히려 순매수를 늘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락폭이 5%에서 2%대로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고요. 개인의 순매수로 하락폭이 좀 줄어든 지난 금요일의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 보겠는데요.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함께 동반 매도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740선까지 코스닥에 다시 좀 내려왔는데요. 외국인들은 그래도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1,300억 원 넘게 순매수,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함께 코스닥에서 팔자세를 나타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전히 개인들의 순매수는 코스피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목요일과 금요일에 무려 거의 2조 원 가까이 개인들이 순매수를 하면서 증시를 떠받쳐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제 개인들은 확연하게 스탠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던 것처럼 떨어지면 개인들은 언제든지 코스피를 사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강하게 시장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5%대로 하락세를 지난 금요일에 출발하면서 보여줬는데, 자,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하락폭이 조금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개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왔고 하락폭이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개인들의 이런 시장에 대한 기대, 증시 주변에도 자금이 굉장히 많이 상존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순매수에 들어가겠다라는 심리들은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단적인 예로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역시 이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키움증권의 HTS와 MTS가 오전 9시 5분부터 한 1시간 10분 정도가 먹통이 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 쏠리고 몰렸고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에피소드. 개인들은 언제든지 주식시장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 저가 매수할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지난 금요일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외국인은 지난주에 순매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기도 했고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낙폭이 좀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에 4천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일단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현물은 팔고 선물은 사들이는 이런 양상을 외국인들이 계속 보여줬고요. 여기에다가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에 좀 안정세를 보이면서 1,100원대로 떨어지는가 싶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다시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팔자세, 환율에 따른 차익 때문에 다시 순매도를 보이는 양상까지 이어지는 지난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자,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역시 외국인들은 여전히 알쏭달쏭한 수급 상황을 보여줬는데요. 자, 5월 둘째 주에 봤을 때 외국인들은 1조 8천억 원 넘게 강하게 순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순매도가 점점 줄어드는가 싶었는데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다시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늘어나는 양상이 지난주에 나타났습니다. 다음 표를 확인을 해볼까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둘째 주 그때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은 1조 8천억 원 넘게 강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자, 5월 셋째 주 들어서 470억 원밖에 주간 기준으로 매도를 하면서 좀 줄어들었다. 이러면서 5월 넷째 주에는 다시 조금 순매도가 늘어나는 양상. 그러다가 6월 첫째 주에 들어서면서 2,452억 원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를 순매수해줬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가 되었다. 외국인들의 입장이 확실히 바뀌었을 것이다라는 예상과 기대가 있었는데 자, 지난주에 들어서는 다시 외국인들이 4천억 원 넘게 매도를 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은 알쏭달쏭 좀처럼 어떤 입장인지 어떤 심리인지 파악하기가 힘든다는 것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요. 외국인들의 알쏭달쏭한 수급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 시장에서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멈추지 않고 있는 이유 여러 가지 이야기, 시장에서의 평가들,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신영증권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여전히 신흥국, 이머징 마켓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배스키 때문에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좀처럼 들어오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자체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성장률 전망치가 그래도 괜찮은 편,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신흥국 카테고리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베스킨 매매가 일어났을 때 전체적인 패시브 자금들이 그런 양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신흥국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시장도 이 카테고리가 이머징 마켓으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외국인 자금이 원활하게 들어오기에는 아직까지는 힘들다라는 평가였고요. 자, 외국인의 컴백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IBK 투자증권의 의견을 확인을 해보면 신흥국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여전히 시기상조이다. 외국인이 팔 만큼 팔았다라는 일각의 평가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여전히 기다려야 하고 외국인 컴백은 조금 더 후에 일일 것이다. 여전히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IBK 투자증권의 평가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 외국인들은 여전히 우리 시장을 매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그래도 이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자, 이 와중에도 외국인이 담는 종목 역시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 집콕하게 되면은 집에서 뭐 하겠습니까? 먹겠죠? 자, 이런 종목들이 역시 잘 나가고 있고 외국인들이 수급에 계속 붙어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최근에 6월 12일까지 외국인들이 잘 사고 있는 종목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런 종목들이었습니다. 오리온, 하이트진로, CJ제일제당, 농심 이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잡고 있다는 것.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순매수를 계속하고 있는 종목들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오늘 두 종목 선정을 해봤는데요. 우선 두산 인프라코어, 이 건설 중장비 쪽으로 엔진 쪽도 마찬가지고요.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또 원익 IPS 반도체 장비인데 두 종목 다 그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두 종목 긍정적인 모멘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발 드라이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일지 만나볼게요. 우선 두산 인프라코어는 주요 부분별 매출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바켓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중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바켓 날려보고 그리고 엔진 부분 날려보고 그리고 조금 더 매출 부분을 세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보면요. 이게 중국이고요. 그리고 선진시장, 신흥국, 한국시장 이렇게 보면 되는데 2019년에서 20년도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앞으로의 흐름도 예상치로 나타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함께 보면요. 선진시장과 신흥국 시장은 모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외로 중국 시장은 작년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차별화된 중국 시장의 모멘텀이다.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럼 분기별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산 인프라코어 월별로 중국 굴삭기 이쪽으로 팔고 있잖아요. 이 추정치를 보면요. 이 녹색 선이 작년이고 회색 선이 올해 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3월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6월 기준으로 해서 3월까지는 1분기고 6월까지는 2분기인데요. 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 좋지 않았는데 당연히 코로나19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분기입니다. 2분기는 회복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굴삭기 판매량이 잘 되고 있고 두산 인프라코어가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력이 장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일단 4월과 그리고 5월의 수치만 보더라도 이게 긍정적인 게 이게 합산이 성수기 시즌의 판매량을 넘어섰다라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5월만 보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7.3% 정도 되는데 이게 캐터필라 동종업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뭐 다른 나라긴 하지만 거기 시장 점유율이 캐터필라가 7.2인데요. 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역시 강하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자, 2011년도 표도 녹색 표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래프로 녹색 그래프고 이제 회색이 올해입니다. 올해인데 이게 2011년도 이렇게 하면 이제 1분기인 거죠. 2011년도 1분기 같은 경우에 역대 분기 사상으로 최고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2분기 가면요. 이 수준을 훨씬 넘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와서 코로나19 이후에 2분기 성적은 괜찮겠구나 하는 거를 이쪽 표에서도 자세히 언급을 해놓은 상황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중국 주요 도시 합산 20년과 19년 투자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도 코로나19 발원지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형 토목공사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도시가 뭐 고속철도, 전철, 낙후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이러면 건설 장비 그리고 건설 경기가 호황을 맞으면서 하반기 가면서 중국 시장에서 굴삭기, 중대형 건설 기계 장비의 수요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작년 투자 규모를 봤더니 5.7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보면요. 7.9조로 넘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런 부분에서도 인프라 투자 확대, 그쪽에서 건설 중장비 기계에 대한 수요 확대 이렇게 몰리고 있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죠. 자, 다음으로는 중국 1대1로 프로젝트인데요. 이 얘기는 우리나라랑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쪽 이쪽으로도 확대하고 신흥국 시장으로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19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 체결 건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보니까 한 215건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까지 이게 나타났거든요. 이게 83건인데 83건만 보더라도 앞으로 올해 수준 같은 경우에 작년 동기 대비해서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1대1로와 관련된 체결 건수도 높아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모멘텀으로 부각되고 있는 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보면은 그래서 비중 확대를 권고했고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8,200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중국에서 굴삭기 이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 그리고 유동성 리스크 완화가 기업 가치의 개선으로 긍정적일 전망이다라는 부분으로 비중 확대 권고에 8,200원 상향 조정됐으니까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알려드립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다음은 원익 IPS
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짧게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2018년도 이쪽인데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설비 투자가 가장 증가했던 부분인데요. 그리고 2019년도 꺾이고 20년도 꺾였는데 다시 21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여졌습니다. 다음 부분은요.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여러분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우선 파운드리향, 장비 매출 이런 부분을 늘릴 것으로 보이고 SK하이닉스는 이제 낸드 쪽 늘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19년에서 20년, 20년에서 21년 파운드리는 점차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출에 앞으로 긍정적으로 늘어날 가능성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메모리만큼 커지는 파운드리 장비 매출이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15%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46,000원 제시를 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파운드리 설비 투자 확대가 결국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주목해 보시고요. 반도체 장비 업종 중에 탑픽 종목은 원익 IPS다라고 제시가 됐습니다. 두 종목 두산 인프라코어, 원익 IPS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여의도 타임즈 마무리할게요. 오늘의 스캔들입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이슈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국들이 이 수소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한창입니다. 최근에 독일의 수소 전략 발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수소 트럭 개발 회사 니콜라의 나스닥 상장 소식까지 관련한 이슈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 수소 산업 발전은 앞으로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차장님. 예,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펀드가 한 5천억 원 정도 가까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 이번 해에만 해도 한 400억 원 정도 추가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 네. 있는 상황이고요. 2016년도에 제 주변 지인들이 자동차 업계에 좀 있었는데 네. 수소차를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차? 지금 전기차도 개발가 안 되는데 네. 이게 왜 그러지?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좀 안 좋게 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수소차를 왜 육성을 할까 생각을 좀 많이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정말로 친환경 에너지는 네. 수소차밖에 없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기 배터리로 네. 움직이고는 있지만 이것이 결국에 폐지를 하거나 전기를 충전하는 데 있어서 그거 다 네. 전기 끌어오는 게 다 화력 발전이거든요. 화력 발전,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이런 쪽으로 가지고 오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정말로 청정 에너지라고 판단하기는 힘들었던 거죠. 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일자리인데 갑자기 급속도로 전기차로 가게 되면 기존에 있던 자동차 업황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천천히 가기 위해서는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굉장히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접목시켰다면은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를 네. 조금 더 늦춰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수소차를 육성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뭐 탱크로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기차는 이제 그것을 이제 폐기를 하게 되면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전해질이라든지 양극재, 음극재 이런 것들이 다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다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수소차 육성은 충분히 이제 실현 가능하고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준 것 같이 수소차 판매가 2016년대에는 966대였는데 지금 거의 4,900만 대 정도까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또한 민간 쪽에서도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GS 칼텍스도 수소차 쪽에서 충전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움직임이 좀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이 노후화된 지하철을 지하철 같은 것을 이제 바꾸는 수요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소 쪽에서도 굉장히 어떠한 흐름상 이제 충전소를 만든다든지 이런 네.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민간 쪽에서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수소 산업을 육성시킬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현재 각 기업들의 진행 상황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커져가는 수소 산업, 그렇다면 관련해서 유망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진 다이아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진 복합 소재 같은 경우 넥소가 이제 거기에 탱크로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탱크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일진 다이아 밑에 일진 복합 소재가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말씀해주신 니콜라가 상장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국 업체로는 지금 관계 회사가 일진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봤을 때 최근에 일진 다이아는 또 파업의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다 끝났거든요.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상승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뭐 최근에 좀 강하게 올랐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좀 약간 밀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야간 선물이 좀 밀리고 있죠. 네. 미국 선물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신다면은 충분히 트레이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니콜라 지분 가지고 있는 한화 쪽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죠.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 한화 종합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의 지분을 가지고 있게 되면서 네. 한화 종합화학이 이제 니콜라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측면들을 바라봤을 때 한화 솔루션도 같이 보시면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진 다이아 소개를 해드렸고요. 니콜라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화의 한화 시스템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수소경제 관련 유망 종목 짚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와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과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2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속보로 전해드리긴 했지만 오늘 대외경제장관 회의가 펼쳐졌고요. 여기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놓았습니다. 자, 일단은 코로나19로 해외 기업들, 해외 쪽에서 수주가 줄어들 것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효과가 큰 이 30개의 업종과 분야를 추려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5조 원가량의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해외 수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네. 또 중요한 게 또 한국과 캄보디아 7월 중에 FTA를 체결하겠다라는 이슈 있었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건 바이오 펀드를 조성하겠다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네. 1조 2천억 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K-방역의 우수한 위상을 입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인데 보건, 의료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수출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로 읽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외 수주를 중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시장에 영향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바이오 펀드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저희가 경제 패널들과 함께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번 주의 시장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개장 상황 자세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지는 이 시장이고 이런 유동성의 힘을 바탕으로 한계가 좀 느껴지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어느 선을 이번 주는 타게 될까요? 저희 면밀한 점검과 검토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럼 개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제 개장을 한 13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경제 이슈와 거시적인 안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제 또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또 우리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뉴욕 시장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확진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사실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은 제일 큰 변수가 코로나19라고 봐야 맞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4월 고비를 넘겼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5월 말, 6월 초 미국에서도 20개가 넘는 주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있고 네. 우리도 뭐 지역 감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명대 또는 심지어는 20명대까지 줄어들었던 확진자 숫자가 최근 들어서 뭐 50명대까지 늘어난 모습을 보는데 대부분이 수도권에서의 또 교회 소모임, 또 탁구장, 또 노래방 네. 이런 곳에 또 심지어는 학교, 학원 이곳에서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만큼 미국의 경우에도 지난주에 폭락 후에 또 반등하는 모습 미국 소비자들의 지표는 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19 재확산이라고 하는 우려가 미국의 경기 재개의 움직임,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지난주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영국과 까크 지수, 프랑스는 상승을 했지만 독일 닥스 지수는 또 내려갔거든요. 그런 만큼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 재개 움직임, 미국과 유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이 레리 크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많은 또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래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재확산 큰 우려가 없다. 또 미국은 경기 재개의 의지가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결코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미국의 뉴욕 증시가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체적으로 좀 숨고르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도 그렇지만 우리도 코스피가 1,400까지 빠졌다가 2,000으로 두 달 반 만에 돌아왔거든요. 그렇죠.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빨랐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2,000대, 2,000선대 지금 2,100도 넘어섰는데 여기에서 좀 숨고르기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장세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떤 지표를 좀 기준으로 해야 될까? 전통적인 언택트, 온라인 플랫폼,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그래도 상당히 가치, 밸류에이션을 인정받고 있는 종목들이나 산업 분야도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항공 에너지가 최근 들어서 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바구니를 넓혀서 투자의 위험도 리스크를 좀 우리가 제한시킬까? 또 축소시킬까?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재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좀 우려감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고 속도 조절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어쨌든 미국에서는 그래도 계속 경제 재개를 할 것이다. 강하게 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런 의지가 강한 상황이고 유럽 쪽에서도 뭐 오늘부터는 그리스, 뭐 영국, 뭐 이쪽에서도 여행 재개와 관련된 문호를 개방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그럼 어느 정도의 시기에 어느 정도 타이밍에 좀 올라올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미국의 레리 크들로 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경우에는 V자형 반등을 예상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것이 뭐 여름이 지나고 난 이후에 3분기 끝자락부터 한 4분기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지금은 이 확정할 수 있고 단언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기업들의 펀더멘털도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것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재확산이 얼마만큼 제한적이고 실제 또 발생 우려가 상당히 또 해소되고 한편으로는 백신 개발이 앞당겨질 수 있는 이 분야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유럽의 경우에도 영국,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봉쇄령이 조금씩 풀려가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바로 급작스럽게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우에도 베이징에서 우한과 같은 감염 우려가 또 예상된다. 상당히 걱정이 높기 때문에 회복세를 조금은 우리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4분기까지는 가야 될 수가 있겠다. 그렇다면 4분기 정도의
이것이 서서히 V자 반등이 될지 U자 반등이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시간까지 얼마만큼 기업이 지탱할 수 있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결국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양적으로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지만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각국의 대응 태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 이 지원 효과가 큰 분야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하겠다. 특히 제약 바이오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제약 바이오는 상당히 속도를 낼 수 있고 회복세도 빠를 수가 있겠고 하지만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상당히 우리가 카타르발 이 희소식이 있기는 했지만 네. 당장 우리가 이 계약이 체결됐고 또 입금이 된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은 조금 신중하게 볼 필요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영향도 살펴봤고, 그렇다면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우리 시장에서는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한 체크해 볼 수가 없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김여정의 계속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뭐 무력 충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미국 내에서도 외신들을 보니까 트럼프의 이 대북 정책 거의 틀렸다 이제. 이러다 보면 가을에 북한이 도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요? 북한의 고사총 위협이 있었죠. 제한적으로는 이것이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높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남북 경협주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도 남북한 관계가 상당히 평화 국면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한 가운데 우리가 투자 의지가 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 남북 경협주였는데 지금 이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상당히 네. 요즘에 대남 관계 관련해서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반도에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대해서 아주 거센 또 거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대남 사업이 아닌 대적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고 또 대남 도발도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남북 경협주는 주춤할 수가 있고 또 오히려 방산주는 또 오히려 상승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증시 또 경제에 주는 영향은 북한의 우려사항보다는 오히려 더 큰 대외 변수 또 미중 무역 전쟁 또는 이 코로나19 국면 이것이 더 큰 또 수출 지표 이것이 더 큰 국면이기 때문에 영향은 분명히 줄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아주 압도적인 변수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 남과 북의 관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긴장 관계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적어도 3분기, 4분기에 가서는 이것도 적지 않은 우리 정시에 네. 영향은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북한과 관련된 이슈, 리스크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큰 충격이 없겠지만 우리 시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이제 개장을 한 4분, 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재 앵커와 함께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을 할지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자, 이재 앵커 전해주세요. 네, 월요일 개장 5분 전입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저것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1.5% 약세 흐름으로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4거래 연속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죠. SK하이닉스 역시 1.4% 하락세로 오늘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코스피는 한 0.7% 하락하면서 2117선에서 하락 출발, 코스닥도 소폭 떨어지면서 746선에서 출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3분기 실적은 선방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랜드 쪽 하반기에 조금 더 선방할 것이다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단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수소 관련주가 또 상승 탄력을 좀 비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수소 산업의 그 육성을 위해서 340억 원 규모입니다. 이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수소 연료 전지 업체 국내 1위 두산 퓨얼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산 메가 리스크에 오를지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1.6% 상승하면서 25,150원 선에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 거래일이
거래 정지였고 오늘 다시 개장됩니다. 두산 퓨얼셀 우선주 오늘 상한가 둘 다 출발 예정돼 있고요. S 퓨얼셀 3.9% 강세, EM 코리아도 5% 강세 흐름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단은 뭐 2분기 실적이 안 좋다. 뭐 특히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뭐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이죠. 하지만 제가 6월 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6월 중순이죠. 중순에 실적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 한번 좀 각인된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걸 다 알고 그로 인해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풀어서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현재 지금 유동성이 일부 조금 유동성의 힘이 다소 꺾이는 그런 모습들을 지난 주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2분기 실적이 확인된다라면 다소 조금 우려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현재 지금 앞서도 배용찬 소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중국의 다시 코로나19의 창궐이라든지 미국에서 2차 감염이 현재 지금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나타난다라면 우리가 기대했던 3분기 때 과연 실적이 회복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의 우려를 또 자아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짓누르게 된다라면 이제 조정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2분기 안 좋은 실적 그리고 3분기 개선에 대한 것들이 뒤로 수년된다라면 조정 시장은 한 템포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 개별 테마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결국 드러날 수 있는 게 수소 그리고 앞서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한 바이오 펀드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금액으로 본다라면 그렇게 큰 금액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거. 특히 수소 같은 경우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인프라를 깔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수소에 대한 것들이 인프라가 부족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가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들어와서 시장에 있어서 요즘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현재 지금 팔리고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상반기 때 우리나라에서 약 4천여 대가 팔렸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을 정도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이제 수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제약 공시로 저희가 발빠르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산 활용 가치를 위해서 호텔 사업 계약 추진 소식이 있으니까 살펴보시죠. 네, 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고 남북 관계도 경색돼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시장이 3거래 연속 하락세 보이면서 오늘 개장 1%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0포인트 가까이 추락을 하면서 2112선, 그래도 2100선까지는 지키고 있는 양상인데 좀 아쉬운 출발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소폭 좀 떨어지는데요. 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0.04% 정도 하락하면서 745선에서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환율이 중요한데 1200원 선 다시 진입한 지난주 금요일 시장 만나봤습니다. 강달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일까요? 지속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원화 약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5원 20전 상승하면서 현재 달러 원 환율이 1209원 10전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이 지난주 다시 팔자 흐름으로 되돌아섰거든요. 이번 주 외국인 수급 방향성 중요할 것 같고요. 일본 증시는 느린 경제 회복세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 거래에 하락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0.7% 하락세로 22,150엔대 밑에서 출발하고 있고 엔달러 환율은 107엔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월요일 시장 개장 분위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소장님. 예, 일단 예. 시장 분위기는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은 시장이 개파락했습니다. 금요일 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좀 놓고 본다라면 목요일 날 미국이 6%대 빠졌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저녁 때는 거의 강보합권에 끝났다라는 부분들이죠. 따라서 반등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빠지지 않았다라는 게 안도되는 게 아니라 무려 전날 6%가 빠졌다라는 게 굉장히 큰 데미지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한 것들이 일단은 상승으로 해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직전 고점을 뚫어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추가 하락이 염두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이제 유동성의 힘이 어마무시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매물벽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매물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매물이 쌓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직전 고점 목요일 날 매수하신 분들의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뚫어주지 못한다면 시장은 언제든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고 계속해서 지금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일부 증권사에서는 신규 입금이 늦어질 정도로 수많은 자금들이 들어왔습니다만 이러한 역할들은 단기간에 끝이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 또한 매물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시장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버티면서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선방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고르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특정 종목과 특정 섹터가 강하게 밀리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1에서 3%대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지수를 전체적으로 차익 매물들이 일단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된다는 것은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행복한 고민이죠. 내가 얼마만큼 이익을 조금 반납하고 팔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더욱더 움츠릴 수밖에 없습니다. 팔자는 나올 것이고 사자는 움츠려들게 된다면 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곡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그 방산 관련주들이 오히려 올라가고 남북 경협주들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또 시장에서 또 엿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운수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강한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 여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한 흐름들이 없이 차익 매물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강한 흐름들, 셀트리온에 대한 강한 흐름들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오늘 수소 관련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강한 흐름들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의약품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탄력이 괜찮은데요. 앞서서 공시 내용을 발표해드린 삼성제약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0.5% 강세임을 보이거든요. 이 하얏트 브랜드 중에 하얏트 플레이스를 국내 첫 런칭을 한다고 하는데 5송에 건설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자산 활용에 대한 극대화 그런 전략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호텔 사업 계약을 추진한다. 약간은 좀 희소성이 있는 전략일지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7% 강세 흐름을 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오늘 의약제약 이쪽 상승 탄력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이나 종근당 같은 건강기능식품 이쪽에서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 두 종목 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하이트진로가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4만 원 선을 돌파해서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데 진로 이즈백 다들 한번 좀 드셔보셨나요? 마셔보셨나요? 이게 출시 1년 만에 판매량이 3억 병이 돌파가 됐다고 하고 테슬라 소매 이런 부분도 여전히 인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 홀딩스도 3% 강세 흐름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SK가 오늘 5% 강세 흐름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SK는 뭐니 해도 SK 바이오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SK 바이오팜이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 수급이 개선되는 이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FDA 승인난 신약 2개나 보유하고 있다라는 가능성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미스터 블루가 7.6% 강세 흐름으로 이제 만화 시장, 웹툰 이런 부분으로도 최근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 강세 흐름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심도 진입을 했네요. 신고가에. 자, 조금 더 특징적인 종목 이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내용 갖고 있는 삼성제약 좀 특이한 전략으로 나서고 그렇죠. 있네요. 예.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땅에다가 호텔 부지로 허가를 이미 받았더라고요. 예. 호텔 부지에다가 이제 그래도 브랜드명이 있는 하이아트랑 이제 계약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성 바이오 벨트가 있죠. 여기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가서 또 머무는데 그런 곳에 정말 브랜드 있는 호텔을 만들어서 유치를 하겠다라는 것은 현재 지금 뭐 코로나19 상황에서 객실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우려감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호텔 건축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이게 어떤 관광 호텔이 아니고 예. 비즈니스 호텔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울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거제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비즈니스 호텔들이 객실률이 아무래도 비즈니스 관련해서 상당히 좀 높죠. 특히 5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할 호텔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비즈니스 호텔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자아낼 수 있고 또 하얏트의 브랜드 사용 가치를 좀 많이 준다 하더라도 일단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제약회사가 호텔을 경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면서 이익을 나눈다라는 전략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일단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삼성바이오를 필두로 한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이 상당히 이제 고민이 좀 되실 텐데 여타 다른 것들은 지금 안 오르고 있는데 내 종목은 오르니까 기분은 일단 좋으시죠. 하지만 지금 일단은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될 게 아침에 상승 탄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오늘 전일 거래량이 벌써 12%가 거래가 됐습니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일단은 조금 불안한 감에 그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그나마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해야 될 때가 아닌가. 다들 조용하게 있을 때 혼자 나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속담에 좀 모난정이 돌맞는다라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경험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일단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직전 고점을 뚫어줄 때까지는 우리가 매수를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가 매수세가 그걸 뚫어졌을 때 오히려 좀 더 주고 사는 것이 좋지 일단은 무조건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들어가는 것은 다소 조심스러운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동시효과 대비해서는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을 얼마만큼 강하게 뚫어줄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은 10시 반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KG 모빌리언스가 3.8% 강세 힘으로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제약바이오주가 강하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동구바이오제약 7에서 6% 각각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KM제약도 1%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손세정제 매출 수익성 개선에 대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개장 이후 9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간에 동반 매도 현상이 양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원화 약세 현상이 이어지면서 1,208원 선 지난 거래일 대비 4원 75전 상승하면서 여전히 원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 살펴드렸고요. 조금 더 다양한 경제 이슈 만나보시죠.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오늘 시장 일단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하게 6%대 상승세, 여기에 더불어서 삼성물산도 4% 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공시에서 좀 안 좋은 CJ/CGV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한다는 소식에 2% 가까이 빠지면서 조금 엇갈리는 개별 이슈로 엇갈리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오늘 낙폭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한데 코스피가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난 3월처럼 또 코로나 때문에 한번 폭락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은 계속 좀 조정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좀 있는데요. 자, 그런 양상이 또 나타날까요? 똑같이 나타나진 않겠죠. 그쵸. 그 정도 또 충격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네. 왜냐하면은 3월에 이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었거든요. 그런 건 사실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어떻게 유례가 없는 것이고 경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국가든 대비하기 힘들었던 것이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겨우 우한에서의 이 급속한 확산세가 이제 잦아들면서 중국에서부터 진정이 되면서 한국, 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조금은 진정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과 또 그리고 미국은 이 확산자가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3월에는 왜 그랬느냐? 첫 번째로는 이 코로나19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완전한 불확실성, 아무도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전 세계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경제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 해운이든 또 항공이든 유통이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네. 아주 충격적으로 금융위기 때만큼 충격적일 것이다, 더 충격적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면서 급락 장세가 펼쳐졌던 것인데, 그 이후에 보면은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빨리 2000선에 우리가 그쵸.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지금은 이 단기적인 조정 장세는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코로나19라고 하는 변수가 완전히 해소되지가 않았고 백신도 지금 정확하게 언제 나올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 네. 또 내수를 위주로 하는 업종이나 산업은 예외적이겠지만 이게 미국이나 유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그래도 이제는 예상 못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전 세계적인 경제 팬데믹 극복을 위한 양적 완화도 이루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과 개인은 이제 일정 정도 올라왔다 싶으면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프로그램 매물에 의해서도 그렇고 개인의 경우에도 이제는 일정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과연 외국인의 상황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되느냐, 그리고 또 환율이 강세냐 약세냐 이 부분을 지켜보면서 네. 사실 우리도 아직까지는 우리 정시가 신흥국 정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볼 또 예의주시 추세를 또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출발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0.5%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으로 좀 반전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살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준 종목들 이재 앵커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의 엄선한 종목 오늘 장의 흐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3가지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종목 팩토리 첫 번째 종목은 JW 중해제약인데 3거래 만에 반등세가 좀 시원하게 장 초반 나오고 있죠. 배현철 이데일리 온 전문가가 주식공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로슈, 악템나를 활용해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줬고 자회사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클로버를 통해서 항암제 그리고 이 면역 질환제, 줄기세포 치료제 이런 혁신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입니다. 매수가 39,000원,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6,000원 라인이었는데 3거래의 반등세 장 초반의 움직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JW 중외제약은요. 현재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4.6% 강세 힘으로 4만 원 선을 돌파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4만 900원 선 현재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황주명 이데일리 온 전문가가 베스트 스탁에서 GSE를 선정을 했습니다. 도시 공급 가스 이쪽으로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CNG 버스라고 해서 환경 오염을 줄이는 그런 연료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 버스 보급 사업에 동참을 하면서 충전소도 2곳이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KTX 친진주 역세권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는데 향후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언급이 됐거든요. 매수가 1,460원 이하에서 목표가 1,900원 그리고 손절가 1,160원 라인 제시해 주셨습니다. GSE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볼까요? 지난 거래일까지 2거래 연속 하락하다가 3거래 만에 반등세 나타나고 있고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으로 1,425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죠. 자, 마지막 종목,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역시 황주명 이데일리 온 전문가가 베스트 스탁에서 제일 기획을 제시했습니다. 상반기는 그래도 선방한 실적을 냈고 하반기 조금 더 개선 강한 그런 실적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중국 소셜 빅데이터 분석 기업 컬러 데이터를 인수했다라는 소식도 있는 상황이고요. 디지털 역량 강화 시대에 조금 더 수혜를 볼 그런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언택트 관련주로도 두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광고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제일 기획의 흐름들도 주시하세요. 자, 매수가 17,000원,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2,000원 라인인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8거래 연속 이어졌던 지난주 흐름이었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의 매수세 전환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황주명 전문가의 제일 기획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1.5%
0.5% 여전히 약세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3거래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16,750원 선 기록하고 있는 제일기업. 앞으로 하반기에 조금 더 무게를 둘 관심 종목이라고 하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12시 50분 주식공장이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각 경제 전문가와 기자의 분석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피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일단 낙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은 다시 또 하락으로 전환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자, 일단은 지난주에 뉴욕에서의 한번 조정 충격이 있었고 그 여파가 계속 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 가운데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엄청나게 강하고요.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SK 관련 그룹주들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차영주 소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뭐 우리가 계속해서 그동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죠. 3월 15일경에 일단은 대략 한 1,400포인트의 저점을 갱신한 이후에 시장이 네.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현재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시장의 유동성에 의해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 모든 경제 상황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증시가 올라온 것으로 이해가 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패턴으로서 좀 얘기를 해보면 IMF 때라든지 서브프라임 사태 때랑은 좀 다소 다르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시스템의 문제였죠. 따라서 시스템을 보강하고 결국 시스템이라는 것이 돈의 흐름을 막고 있었던 소위 동맥경화, 그러니까 돈맥경화라는 부분이 적절하겠죠. 네. 이러한 부분들을 풀어줌으로써 경제가 다시 재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활의 패턴을 다 바꿔놓은 상황이죠. 경제에 대한 어떤 접촉을 끊어놓고 언택트라는 것이 새로운 용어로서 경제의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느냐 장기간에 끝나느냐가 이제 기로점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좀 코로나19 얘기한다라는 게 이제 좀 힘들고 지겹고 좀 이런 분위기까지 연출이 된 상황이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고비를 놓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이제부터 심각할 것이다. 결국 돈을 언제까지 풀 수는 없는 상황이고 쓸 수 있는 카드의 거의 3분의 1을 소진한 상황에서 만약에 코로나19가 다시 재차 창궐하게 된다면 그때는 충격이 클 수도 있다는 것이 시장에 있어서의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과거 우리가 IMF 때나 서브프라임 사태 때 주식시장을 보게 된다면 그 수준까지 반등했습니다. 1000에서 200까지 빠진 게 1000, 2000에서 900까지 빠진 게 2000, 지금 2200에서 1400까지 빠진 게 2200입니다. 여기서 3000까지 뚫고 올라갈 만한 요력은 EPS, 결국 기업의 실적들이 증가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요소들이 없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인식하신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차익 매물은 챙기고 가자. 이런 심리가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부분 투자자들에게 차익 실현에 대한 지금 움직임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점에 올랐을 때는 네. 이건 예상했던 조정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삼성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법적 위협, 리스크가 상당히 또 해소된 것. 그렇죠.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만 그 부분도 작동을 했다고 봐야 될 거고요. 삼성 관련주들이 조금 안전해졌다. 네. 그런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만 또 하나는 이제 계속해서 코로나 국면에 일어나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또 기일 수가 있다. 왜 지금 이 주가가 많이 내려갔을 때 투자를 통해서 개인들이 상당히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때는
결과적으로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밸류에이션입니다. SK가 특히 이 통신, 또 반도체, 또 제약 등을 통해서 상당히 밸류에이션 자체가 부각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우리 주식시장에서 강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이오 제약, 정책 수혜주가 뭐냐, 이것도 진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앞서 차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 2분기까지 계속 순이익을 올렸던 기업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투자 패턴이 포트폴리오를 한다고는 하지만 주로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세 상승장이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개별 기업을 같은 업종 내에서도 분야별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바이오 중에서도 괜찮은 이 기업이 있고 괜찮지 못한 기업이 있고, 네. 반도체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또 2차 전지도 좋은 회사가 있고 별로 썩 좋지 않은 회사도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실적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느냐, 1, 2분기에도 순이익이 계속되고 있느냐, 또 정책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으냐, 이 점을 기준으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네. 한마디만 좀 덧붙이면 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에 있어서 수익률이 차별화되는 시기가 왔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네. 얘기냐면 그전에 주식을 들어오셨던 분들은 수익률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 세 명이 똑같이 투자했을 때 한 명은 100%가 나고 50%가 나고 30%가 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원유라든지 인버스에 투자하신 분은 아니면 다 수익은 낮다라는 그런 장이죠. 네. 그야말로 쉽게 투자할 수 있었던 장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저희 세 명이 투자한다 하더라도 어떤 분은 계속해서 수익률을 끌고 갈 수 있는가 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물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배준찬 소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1, 2분기 실적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EPS가 증가할 기업에 이제는 종목을 슬림화해서 투자하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쉬운 투자가 아니라 좀 어려운 투자 단계로 들어왔다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보실 필요도 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깐깐해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1,400까지 꺼졌다가 올라올 때는 분명히 여기는 기대적 상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V자 반등을 하든 전 세계 경제가 유동성이 돈의 힘이라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투자 여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 동학 개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그만큼 과거와는 다른 투자 패턴이 상당히 가치 의존적 투자를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래도 지금까지의 상승이 기대적 상승 또 최근에 뉴욕 증시의 반등도 기술적 반등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매우 깐깐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적과 밸류에이션과 EPS와 그다음에 정책 수혜주가 뭔지 심지어는 지금 1조 2천억 원의 바이오 펀드가 이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과연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경제 거시적인 정책 관련된 내용들도 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된 주식들은 적어도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버틸 수 있겠지만 대기업도 혜택을 받고 있어요. 과연 어떤 기업이 더 많은 이런 정책 수혜주와 정부의 지원과 연관이 돼 있는지 이 부분도 꼼꼼히 따져서 투자의 기준을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의 분위기가 좀 완전히 좀 바뀌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랬고 개인들의 순매수가 또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바로 또 개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양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차영주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섣부르게 들어가면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물릴 수가 있잖아요. 어디에 좀 더 포인트를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은 심호흡을 한번 좀 크게 하시고요. 네. 일단은 조금 한번 좀 보고 들어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것을 그동안은 못 샀기 때문에 조정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사서 수익을 내보자라는 제가 볼 때는 과욕이다라는 부분들이죠. 주식은 남보다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올라갈 때 확인하고 더 주고 사더라도 올라가는 걸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떨어지는 것이 저도 모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는 것이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여기서 올라갈 것에 베팅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때 사는 것은 투자죠. 따라서 베팅과 투자는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정책과 관련된 쓸 수 있는 카드들도 우리가 많이 다 소진이 되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그리고 찾아야 하는 그런 요소들이 결국에는 또 이제 2분기 실적 다음 달부터 또 발표될 2분기 실적들을 좀 미리미리 예상을 하고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옥석 가리기도 필요하고 지금 섣부르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한번 잘 확인을 하면서 심호흡을 하면서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두 분이 또 오늘 공통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정보,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에픽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최근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추천했을 때 60만 원 돌파 시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해드렸는데 2달 만에 50%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장기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오늘까지 주가 5거래 연속 강세 보이면서 80만 원대 중반에 안착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영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휴맥스인데요. 휴맥스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와 디지털 셋톱박스 업체입니다. 최근 이러한 사업들의 업황 호조 속에서 상승 준비를 완료했다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오늘까지 주가는 4거래 연속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텔콘 RF 제약 한 번 더 가지고 왔는데요. 휴머니젠의 코로나19 치료제 판권, 협상 기대감 아직까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3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지 전문가님의 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LCC 관련주 사막 콘덴서인데요. 업황이 회복될 경우 빠른 속도로 실적의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분석해 주셨고 현재 기술적 매수 가능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장은 주가 3거래 연속 조정을 받고 있고요. 5만 5천 원대에서 장 초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시즌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왔는데요.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진단키트 관련주에 주목하라라는 분석을 주셨습니다. 오늘장 1%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에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골수에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자 골수에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이 6월 15일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자, 오늘 현재 상황에서는 남북 관계는 좋지가 않습니다. 방산주는 올라가고 남북 경협주들은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네, 참고해 보시고요. 쌍용차가 장중에 급락을 하네요. 최대 주주 마인드라 그룹이 포기를 하겠다. 네. 지배권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누가 또 그 자리를 차지할지 어찌됐건 어려운 상황에서 또 악재가 겹치네요. 쌍용차 주가는 좋지 않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제 7월부터 발표될 실적을 미리미리 잘 체크해야 되겠고요. 오늘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는데 정책 관련 수혜주들을 잘 보면서 옥석 가리게 해야 되겠습니다.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조금 한숨을 고르시면서 조정, 포트폴리오를 잘 조정하는 시기로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의 전략은 저희 굿머니와 함께 하시죠. 네. 자,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엔 굿모닝. 굿머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